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 부서마다 이렇게 그 좋은 이야기들을 쭉 나누셨는데요. 이걸 이제 가지고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그 우리 부서 아이들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눈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좀 더 이제 깊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뭐 주일날 와가지고 바로 잠깐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아이들 이제 맞이하고 그 사역이 시작돼서 끝나면 또 여러분 각자 또 그 기관에 따라서 활동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게 정말 필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아픔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결국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그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는 뭐냐, 그거를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발생적 주제라고 해요. 내가 그 아이들의 상황, 내 공동체의 상황으로 교육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이들이 뭐 집중 안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런 게 표면적인 문제였는데 그 아이랑 직접 대화해보고 그리고 전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발생적인 주제예요. 이거를 이제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사람이 남미였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르헨티나인가 브라질에서 그 문해 교육을 했어요. 그 이제 빈민층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관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정치자들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거죠. 글을 몰라서 이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관리하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울로 프레이라는 교육학자를 거기다 이제 보내서 그 사람들을 그 글을 가르쳐 봐라. 근데 이 프레이가 한 교육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글을 모르는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정치적인 구조에서 그들이 경제나 정치적인 구조에서 억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자의 관심으로서 교육자의 그 하트 이슈, 교육적 관심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해방 교육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 이제 글씨나 잘 가르쳐주고 우리 말 잘 듣게 해달라고 이 프레이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지식이 깨어가지고 이게 깨어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이를 나중에 추방시킵니다. 그 국가에서. 근데 이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팀으로 다니는데 한 10명 정도의 이 교육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이제 관공서나 어떤 사람은 이제 공장으로 가고 이 10명이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가정으로 가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술집이나 이런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어떤 이제 공동체나 어떤 그 정부 기관들 있죠. 이런 데 들어가보고, 때로는 공장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위해서 취직도 하고 같이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과 정말로 친밀해지고 그 사람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10명 정도 되는 이
팀이 거기 있는 구성원들하고 그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정말로 속마음들을 이제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등부가 안고 있는 문제도 그 아이들이 교사를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건 결국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교육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자기들이 각자가 조사한 결과물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그렇게 살펴봤더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거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적 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발생적 주제를 어떻게 해방시켜 줄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원한 아프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 그걸 이 사람들이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그 심원한 문제에 그 사람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거기서. 요번 과정 우리 세미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없는 것, 정말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픔, 그게 뭔지가 보인다는 거죠. 저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 우리 목사님, 이명훈 목사님이나 이런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저만 아멘 하나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상황적인 것만 보고 어떻게 교육 기한 짜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해보십시오, 어린이부 이거 해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프레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그냥 니네 상황 이거구나, 니네 이거 제일 아파하는 거, 니네 힘들어하는 거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코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걸 번역을 못하는데 이제 번역한 게 판촉물이래요. 마음이 안 가닿다시죠?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말 하고 있죠, 제가. 뭐냐면 그냥 그 발생적 주제를 이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글은 모르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억압이라면 거기에는 그 국가에는 그렇게 뭐라고 하죠?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장벽이 이렇게 쳐 있어요. 거기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함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진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글은 모르지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 우리가 억압받고 있었구나, 나는 이 구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억압받고 있었구나, 해방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육 방법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프레이의 이론은 사실 그 브라질의 그 상황은 되게 좀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에 신앙교육 이론, 어려운 얘기들을 잠깐 할 건데요. 괜찮습니다. 이해를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좀 읽어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이제 토마스 그룸이라는 사람이 본 교육 현장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쭉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그냥 한 가지로 요약하면 1번이에요. 우리 1번 우리 같이 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전통적 신앙교육에서 학생들은 교육자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작용을 받아야 하고 주조되어야 할 객체들이라고 여겨져 왔다. 특히 가톨릭 교리교육 배경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교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순종적 구성원으로 여겨져 왔다. 네. 이것이 이제 토마스 그룸이 본 자기들 공동체의 교육적인 상황, 현재의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가톨릭 신부인데 지금은 더 이상 신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최근에 이제 아들도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 공동체, 여기도 이제 교육은 어쨌든 신앙의 교육이죠, 이들도 하는 것이.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보다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강압적인 교육, 그러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결국 이 구조에서 권위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종하고 순종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조되어야 되는 그런 객체들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 학생들도 그들의 존중받아야 될 권리와 인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그룸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의 상황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밑에 쭉 나열하죠. 되게 많죠? 여기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밑에서 세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다. 네.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 어떤 객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관계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네. 여러분이 이거 이제 가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부서를 보는 시각은 어떤가? 과연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는 우리 부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인간 이해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쭉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요거를 참고로 해서 한번 우리 부서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그룸은 교육 목적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여기 뒷장 1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뒀죠. 인간은 주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인 종속체다. 네. 어렵나요, 말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해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가운데 이 땅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으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토마스 그룸이 생각한 우리의 교육 현장의 상황에서는 그 학습자들을 단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들은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가 다시 그들의 가진 삶을 회복시켜주자라는 것이 이 토마스 브룸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해 보면 교육의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 이 참여자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게 신학적 인간 이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신앙 공동체에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정한, 우리가 아까 나눈 발생적인 주제, 그걸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방긋방긋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얘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교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게 발생적 주제, 우리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적 관심이고, 이걸 찾아내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이 발생적 주제에 대해서 해석해낼 것인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네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그 안고 있는 문제를 결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볼래? 그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으로 이 발생적 주제를 다시 해석해내는 것, 이게 교육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여자에게로 우리 가진 참여자라는 이쪽은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교육 목적이 다시 끌어져 오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설정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교제와 방법이 결정된, 이때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이걸 아신 이상 매우 어려운 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눈뜨게 되신 거예요. 네. 결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기만하지 마세요. 네. 결코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교재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지식을 주는 교육이라면, 단순히 지식만 주는 교육이라면 이런 좋은 교재 있어? 한번 써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신앙과 관련된 거고 삶과 관련된 것이라는 우리의 교육은. 그래서 교재 연구하고 방법론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브룸은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 참여자로부터 발생적 주제를 얻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어떤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이야기, 성경 말씀,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아이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는 스토리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하늘샘 교회 교육부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이들이 자기 삶을 지금 끄집어내서, 어렵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이야기, 말씀의 어떤 이야기로 그들에게 접근시켜 줄 수 없으면 그거는 아이들이 헛수고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렵게 지금 삶을 끌어내서 이야기했는데 내 상황에서 아 그래? 그렇구나 해버리고 말면 거기서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지 그러한 우리가 풍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발생적인 주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생적인 주제를 근접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미래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토마스 브룸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15페이지에 자기 이제 교육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우리 영어는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네. 우리의 삶을 그들이 가진 참여자의 학습자들의 삶, 학생들의 삶과 교사들의 삶 이것이 만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가서 어떻게 신앙이 우리를 해석해 주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에 가서 실천해내는 것 요게 이 토마스 브룸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방법이에요. 과정 쭉 있는데 깊이는 지금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신앙교육 과정의 이제 예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각 부서에서 지난번에 우리 뭐였죠? 상품이 창의성에 대해서 해볼 때 이게 어느 부서부터 했더라? 소년부부터 청년부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또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이제 발생적인 주제를 외모의 어떤 컴플렉스로 본 거죠. 아이들이 이제 외모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 SNS 그 프로필에 보면은 자기 얼굴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 뭐 어떤 이미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연예인 사진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진짜 좀 섬뜩하긴 한데 뭐 얼굴이 없어요. 자기 어떤 신체 부위 그것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컴플렉스를 얘기해 주는 거죠. 외모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는 아이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서 창조된 인간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아이들이 자신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아픔인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저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브룸이 이야기하는 이제 활동이 5가지 그 활동인데 그 이제 각각 넘어가는 거를 이제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 교향악인가 이게 그 음악적 용어로 악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악장, 두 악장 이것처럼 그런 흐름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일단 초점 활동은 뭐냐면 아까 우리 파울로 프레이가 사진 한 장 보여주고 각자의 그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그 어떤 뭐 영상을 본다든지 또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사진을 본다든지 해서 여기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우선 해주는 거죠. 그때 저희는 이제 생명의 신비에서 아이가 어떻게 수정되어서 그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출산되는지 이 과정을 담은 그때 영상을 아이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 탄생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에 대해서 그 영상을 이제 봐서 보고 나면 이제 주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보시면 이제 토론 활동지 저거를 가지고 내 외모 컴플렉스는 뭐냐 그 이제 각 활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밑에 있는 이제 그 사람 요 형체에다가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 또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부각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 나는 눈이 맑고 예쁜 사람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눈을 이제 예쁘게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나는 발가락이 되게 못생겼어. 밑에다가 발가락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나눔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내 컴플렉스는 이거야, 내 장점은 이거야. 그래서 컴플렉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어떤 친구는 나랑 사실 똑같은데 저 친구는 저거를 컴플렉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걸 되게 컴플렉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서로 다른 견해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 컴플렉스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은 거.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겪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사실 순서가 좀 그 토마스 그룹의 그 활동하고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의미 있는 이야기 제요. 이게 이제 예배 같은 경우는 설교의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그 설교가 먼저 있었죠. 보통 우리는 설교하고 나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네, 예배 같은 경우도, 설교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기독교 신앙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재현해내는 거죠. 성경을 보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형상을 보시고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신앙의 인물들, 자기의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도 그것을 잘 극복해낸 신앙의 이야기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가진 콘텐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네. 이때 이 성품이 활용되는 거야. 그래야 그 토마스 그룹이 이야기하는 이 교육적 관점에서는 이때 그게 들어가줘야 가장 그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을 우리가 발휘할 때 우리도 가장 기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거다.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 발생적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활동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재현들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그런 설교의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때 조금 더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아이들이 그 신앙 이야기에 대해서 접근된 뒤에 그것과 나의 삶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 신앙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삶에 이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컴플렉스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점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내 못생긴 이 외모, 요거에 하나님의 어떤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제시된 것이 공동체 활동으로 이제 개인의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승화시키는 거죠. 네. 난 이러이러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그럼 이제 공동체 거기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You are so good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You are so good. 네. 그래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는 사실 하지 못했지만 그 토마스 그룹이 이야기하기를 그 신앙에 비추어서 반드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은 항상 그 실천하고 지식과 아는 것과 실천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 스스로 꼭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뭔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결단이 공동체적인 결단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다음에 뭐 해보자. 이 후속 활동으로 이걸 가지고 이 결단 우리 같이 뭔가 결단하고 뭐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섬김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다음 주에 어디 가서 정말로 섬김을 실천해보자. 어디 요양원에 가보자. 어디 고아원에 가서 정말로 아이들 섬겨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 우리 할 수 없으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섬김 우리 복장 우리 반 아이들끼리 같이 뭐 해보자. 이런 이제 어떤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했던 과정들이 더욱더 그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죠? 네. 네, 이 방법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목적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이제 교육 방법들을 도출해내야 되나 그걸 이제 한 이론가가 신앙교육의 이론가가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적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부서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셔서 그들이 안고 있는 발생적인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이거 학생 관찰 보고서 써오신 분 계신가요? 네, 써오신 분은 한번 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네. 여기 앞에 있다가 끝나고 내도록 하죠. 여기 빈 상자 있으니까요. 저쪽에다가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관찰 보고서 없으신 분들 한 장 더 받아가셔야죠. 안 남았네. 한 장밖에.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네. 네, 이제 한 주씩 이렇게 쭉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한 분 죄송한데 우리가 복사진 좀 해놔주시면 좋겠네요. 매주 한 명씩이에요? 이제 매주 한 명씩 하셔야죠. 2주 남았으니까. 오늘 안 하신 분은 이제 매주 한 주씩 한 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토론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것을 위주로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 아이들의 각각의 상황을 놓고 이제는 더 깊은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되세요? 저만 기대되나요? 네. 뭐 과제나 이런 이제 뭐 과정이나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 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네.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참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여기 나의 성품평가 그 활동지 받아가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지난번에 하셨던 그 내 성품, 나의 성품평가 있죠? 이렇게 그 나의 강점 성품, 약점 성품,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성품, 요거 다음 주에 올 때 한번 가져와 주세요.
네, 13쪽에 그 가로쪽 불러주면 13쪽이요. 밑에 거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방법? 이거요? 지금 이 과정인데 다음 주에 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읽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13페이지에 맨 밑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 있죠? 거기 옆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그룹이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도출하게 됐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뭐 해달라고요? 이거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어렵나요? 이거 오늘 끝내주시고 답을 이거는 뭐 시험은 내지 않습니다. 그거 안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그 읽기 자료 4번 그 집에서 한번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 자료 4번 그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야 될 거는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하고 19페이지부터 있는 자아 발달 이론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로는 학생 관찰 보고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성품 평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거를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